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용 대표입니다. 오늘 12월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오늘 12월 2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오늘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11월 달에 미증시가 정말 기록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고, 이 기록적인 상승이 지난주까지도 이어졌는데 우리 시장은 아쉽게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는 미증시 강세에 힘입어서 우리 증시도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문제는 장 초반 상승 이후에 그대로 수직 낙하를 좀 보였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나오고 계속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보였습니다. 극심한 변동성 보이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그나마 개별 종목 이슈들은 지속이 되면서 종목 장세 흐름이 이어져서 이제 하락하는 지수를 하락하는 지수면 우리가 답답하죠. 근데 그 부분을 좀 보완해주는 그러한 종목 장세가 진행이 좀 됐습니다. 아쉬워요. 이 둘 다 아쉬운 게 뭐냐면 지수가 오늘 하락폭 자체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지만 시작한 가격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수 변동성이 커졌어요. 그래서 종목들의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던 점이 상당히 좀 아쉽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 장세는 지속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활발한 장세가 종목 장세로서 지속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수 자체가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지수 부분에서는 그렇게 아예 기대 자체를 하지 말자. 그래서 개별적인 종목들로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제 전략이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각각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죠, 기관이 아니고. 요즘 이게 일주일마다 반복되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딱 이런 모습이었어요. 지금 숫자도 조금 수정이 됐네요. 지금은 이 시간에는 조금 수정이 됐는데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기관은 이제 순매수를 좀 기록하면서 좀 방어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형적으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나왔고요. 개인이 이제 순매도를 보였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런 수급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런 수급 패턴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들에 이제 좀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세가 이런 수급이 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런 수급 현상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다행인 점이죠. 이 코스닥 시장 개별주들의 쌍끌이 매수가 좀 유입이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단적으로는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대신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그 포지션이 나오는 거고요. 자, 내일 이슈 미국 11월 IMS 제조업 지수, 제조업 PMI가 나오는데 중요하게 체크할 일정이긴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 밑에 있는 요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와 월러 연준 이사의 성명이 나오는데 이들이 얼마나 이제 매파적이냐 아니면 또 비둘기파적이냐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2주 앞으로 다가왔죠. 12월 올해 마지막 FOMC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오늘 관심 섹터 여전히 이제 AI 테크 관련주들 유심히 봐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주름 잡았다.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드론 관련주랑 함께 움직였는데 결국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자, 그리고 AI 관련주들 잘 봐야 되고, 오늘 또 아쉬운 게 하나 있네. 물론 시간의 시대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까지 봐야 되는데, 지금 자율주행, AI, 그리고 드론도 마찬가지고, 우주산업까지, 첨단 기술 산업들이 전부 이렇게, 각광을 지금 받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로봇이죠. 로봇주들 이 흐름을 좀 타줘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가장 강력한 로봇주 흐름을 탔던 건 링크제네시스입니다. 그리고 링크제네시스를 비롯해서 뉴로모틱 관련주들이 이제 좀 강세 흐름을 탔었고,
또 우주산업 관련주들은 방산이랑 또 엮이면서 강세를 타다가 방산주가 고꾸라진 이후에는 홀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나노팀 이게 지금 새롭게 나온 스페이스X 관련주잖아요. 게필러 이제 샘플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나노팀 내일 시크릿 종목으로 좀 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종가 매수를 굉장히 노렸던 종목인데 링크 제네시스랑 좀 고민을 많이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매매 내역 보면은 매매 내역이 꽤 많은데 요 위에 있는 두 개는 매수한 이후 그 매도를 한 번씩 했어요. 그래서 잔량 보여 중인 거고, 오늘 보급방 확실한 이제 단기 매매 전략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기술 투자 기존에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이제 신규 회원분들도 계시고 9,150원 진입, 9,940원에 1차 수익 실현했는데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죠. 가상화폐 과세 2년 유예라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진입을 했고요. 퓨런티어 오늘 자율주행에서 대장이었습니다. 기존에 계속 모아왔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도 시크릿 종목으로 가장 많이 얘기를 해드렸던 자율주행은 퓨런티어였습니다. 그리고 고급방에서도 퓨런티어를 매매를 했고요. SOS랩도 매매를 했는데 SOS랩은 오늘은 매도 사인을 아예 내지를 않았어요. 그냥 가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와, M83이 시간외에서 상당히 좋네요. M83 오늘 관심 종목으로 공유해드렸던 오전 종목인데, 그리고 차이 커뮤니케이션 요 종목이랑 같이 올려드렸는데, 차이 커뮤니케이션을 저는 오늘 매매를 했습니다. 좀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얘네가 이제 일론 머스크의 XAI 여기 관계사가 되어 있죠. 지금 이제 XAI를 굉장히 키우려고 하는 이 일론 머스크고, 지금 안 되고 있는 전기차보다는 되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글로벌 미디어 공식 대행사가 일론 머스크의 X의 글로벌 미디어 공식 대행사가 차이 커뮤니케이션인데, 오늘 잘 나왔다가 지금 하락한 다음에 시간에서 좀 내리고 있죠. 내일 추가적으로 좀 잡아볼 자리가 나올 겁니다. 재매수죠. 오늘 수익 실현했으니까 재매수할 구간이 충분히 나와줄 거예요. 자, 오늘 12월 첫 거래일 활발한 종목 정세가 진행이 되긴 했는데 지수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여러 테마에서 고급방에서는 수익을 잘 올렸고, 이런 수익을 토대로 이제 향후 장세를 또 계속해서 보긴 할 거지만, 지수가 너무 극심하게 변동하면 개별 종목들도 잘 버틸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지수가 너무 심하게 변동을 하게 되면 결국엔 잘 움직이던 종목들마저도 깨질 수가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중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상승 종목들의 상승세는 좀 제한적이었다. 이 점이 좀 아쉽고, 장 초반 드론, 자율주행, 가상화폐, AI 관련주까지 다양한 테마에서 강한 순환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이 드론 관련주 제이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마감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를 했다라는 것이 영향이 굉장히 크죠. 드론의 미래에 대해서.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같아요. 반도체 섹터에서도 오랜만에 호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워트한 종목이 강세를 보였는데,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주지는 못했지만 이 워트가 강세를 보였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XAI도 엔비디아 블랙엘 반도체를 긴급 주문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소식에 의해서 이제 워트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했었던 부분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AI 그리고 로봇, 어쨌든 첨단 기술 산업 시대에서 이 고부가 가치 반도체의 수요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부가 가치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시대죠. 그래서 특히 영상 및 컨텐츠 AI 구현을 위한 GPU, 그래픽카드죠. 이 그래픽카드는 필수적입니다. 지금 서버에 CPU 하나에 GPU 4개, 이게 지금 AI 데이터 센터의 일반적인 구조인데, 지금은 GPU가 점점 더 증가하거나 아니면 이 GPU의 성능을 높이거나 둘 중 하나가 절대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반도체가 지금 하락을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큰 걱정보다는 또 다른 성장 동력을 찾는 거예요. 제2의 성장 동력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항상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반도체 관세 규제를 하거나 반도체가 성장을 다 했다는 인식이 들어도
앞으로도 반도체가 추가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측면이 더더욱 크다. 우리가 이런 쪽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블랙웰이라는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에서도 삼성전자의 긴급 퀄 테스트를 내렸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지금 계속해서 생산량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반도체 전반의 상승 모멘텀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미 시장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블랙웰이 출시가 좀 늦어졌어요. 이것이 오히려 악재로 둔갑을 한 것인데, 추가적인 모멘텀이 분명히 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추가적인 모멘텀이 제공되면 지수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요. 지수가 상승하지 못하더라도 안정권만 준다고 하더라도 개별 종목 장세는 지속이 될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 내년에 박스권 장세 예상한다라는 이 의견들이 많은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보통 많은 의견이 집중된 대로 주가는 움직이지 않죠. 그러면 하락으로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갈 때까지는 갔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예상을 뒤엎는 삼성전자의 내년 빠른 상승도 나올 수 있다. 이것은 그냥 다 예측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정해놓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성 측면을 다 열어놓고 지켜보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올해 최악의 부진이다, 이런 기사들이 요즘 많이 나와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도 동의하는데, 지긋지긋한 한국 증시 이 지표만 보면 IMF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다,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 맞습니다. 우리 시장이 올해 어떻게 보면 2000년 이후에 신기록을 내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월봉 기준 8개월 하락입니다. 11개월이 지났는데 3개월을 빼고 다 하락인 거예요. 말이 됩니까? 얼마나 큰 위기가 있길래. 그래서 2000년 이후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다. 2000년은 IT 버블이 터진 최고의 해이자 최악의 해가 바로 2000년이죠. 그리고 이때보다도 더 지금 부진이다라는 얘기인데, 이때는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하락이 있었던 거지만 지금은 버블이 없이 하락만 있는 거니까 더한 거죠. 이것은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시총이 편중돼 있어요. 전혀 성장하지 못했죠.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 무엇을 할 겁니까?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로 대표되는 업종 대장 섹터가 지금 부진한데 이 역시 성장을 못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른 주도 섹터라는 것은 업종인데, 업종은 산업이잖아요. 다른 산업이 성장을 하지 못한 겁니다. 또는 선두 기업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업이 나오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하이닉스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반토막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줘야 될 부분은 바로 하이닉스, 그러니까 삼성전자만큼의 기업의 성장입니다. 성장이 있어야 돼요. 다양한 산업의 발전, 산업을 늘릴 수 없다면 그 산업 안에서 선두 기업을 위협할 수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기업들의 성장이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필요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저는 오늘 우리기술투자에서 참 뭐랄까 아주 정말 뿌듯한 오늘 좀 결과를 얻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평합니다. 왜냐면 이미 주말에 나왔었어요. 신문 기사로 보죠. 조선일보 기사인데, 비트코인 과세 2년도 늦추기로 결정했다. 12월 2일 뭐 0시 55분에 나온, 그러니까 이미 주말에 나온 얘기잖아요. 과세 2년도 늦추기로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뭘 했었어야 돼요? 준비를 했었어야죠. 저는 그래서 이 기사를 이제 접한 다음에 오전에 우리기술투자 매물 지지 구간 확인하면서 매수 관점으로 보고 9,150원 이하에서 진입하자 사인을 드린 겁니다. 이미 뭐 8월 달부터 매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8월 5일 블랙먼데이 전부터 가지고 있던 종목이라 큰 조정을 한번 겪었고, 그 다음 상승 흐름 때 수익을 한번 낸 다음에 재매수를 했고, 그러면서 단가를 좀 낮췄는데 오늘 이제 9,150원에 다시 진입을 했어요. 신규원분들 진입을 시켜드린 다음에 수익 실현했는데 반복적인 매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상화폐에서 저는 갤럭시아 그룹주들도 있지만 실제로 추천도 드렸었고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보는 것은 우리 기술 투자만 봅니다. 자, 그리고 자율주행에서 우리가 SOS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매매를 하다가 버린 다음 상승을 더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시 진입하면서 이제 11월 28일부터 다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매수 못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SOS랩은 이제 라이다 관련 기술에서 지난주에도 소개를 드렸죠. 현대차와 협업을 하는 현대차 밸류체인은 아닌데, 아니지, 밸류체인이죠. 현대차의 밸류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왜냐면 여기서 생산한 라이다를 모두 현대차로 납품을 하고, 현대차의 연구소 중 하나인 로보틱스랩의 로봇용 라이다를 또 납품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SOS랩을 보는 거고, 저는 이제 이거 진입 못하신 분들에게 퓨런티어를 드렸어요. 훨씬 더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인데, 얘는 테슬라 관련주입니다. 테슬라의 전장 부품 85% 정도, 퓨런티어가 생산하는 생산량의 85%가 테슬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면서 진입을 하시면 되는데, 계속 매수를 했죠. 그래서 두 번에 걸쳐 매수를 하면서 26,500원 정도 평균 단가를 잡아 맞춰놨는데, 가장 최근에 25,500원 매수했고, 오늘 신규회원분들에게도 25,500원에 매수하시라고 사인드렸고요. 오늘 그래서 27,200원에 1차적으로 팔았는데, 이제 신고가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죠. 국장 욕하면서 미장에서 테슬라 산 게 지능수익이다, 뭐 신의 한 수다 이런 얘기 하는데, 테슬라만큼 올라간 종목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퓨런티어, SOS를 다 그만큼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수가 엉망이니까 지수 그렇게 추정해서 지수 보지 말고 개별적인 종목들로 보면 얼마든지 승부를 낼 종목들이 있습니다. 진짜 요즘 날씨가 코가 계속 간지럽고 맹맹한데, 제가 그래서 자꾸 혀 짧은 소리가 나오네요. 어쨌든 이 퓨런티어, 그래서 지금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뭐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전기차는 트럼프 시대에서 빛을 못 볼 가능성이 크다. 대신에 자율주행, 전기차에 들어있는 세분화된 분야들로 우리가 쪼개서는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 항상 드렸고요. 그래서 퓨런티어 관심주로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워트, 오늘 급격한 반등,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가장 급격한 반등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제가 이 얘기도 무지하게 많이 해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커맹맹이 소리가 나오죠. 여기 있다. 제가 매번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기사가 돼서 나온 건데, 일론 머스크의 XAI도 엔비디아의 블랙일이 필요해요. XAI가 도조라는 칩을 테슬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도조 칩을 중심으로 AI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도조 칩이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엔비디아의 H100 시대 때 H100보다 훨씬 더 높이 평가받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가 없습니다. 계속된 연구 개발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일론 머스크는 하는 일이 많잖아.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이야. 하지만 엔비디아는 오로지 반도체, 그래픽카드만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고, 그래서 이러한 장비를 엔비디아의 블랙웰, 이 반도체를 필수 장비 생산에 이제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AI 모델 그로크 학습을 위해 10만 개의 그래픽 처리 장치 활용기, 말이 됩니까? 10만 개랍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대량의 웃돈까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일론 머스크 시대죠. 이 사람 근데 너무 날뛰는 걸 보면 얼마 안 가서 막 정치적으로 탄핵당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고, 지금 일론 머스크 한마디 지금 모든 기업들이 일론 머스크에게 줄을 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미국 기업의 현주소라고 하는데, 이런 일론 머스크가 엔비디아의 제슨덕에게 웃돈 준다고 갖고 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갖다 주겠죠. 웃돈 받고. 이 얘기는 뭐냐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 반도체 우리가 수출이 좀 부족해진다? 그럼 이거 납품 못 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측면으로, 그러니까 관세가 올라간 만큼
하이닉스에게 기존 단가에서 더 주던가. 그러니까 이 관세라는 게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그 세금 부분을 계산해서 단가 조정을 한다던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관세 때문에 반도체가 위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성장기 측면을 우리는 더 많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반도체 쪽에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워트가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워트의 주가 상승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좀 확산이 돼야 됩니다. 다른 반도체 주들로 확산이 된다면 좋은 흐름이 또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도 희망을 갖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태성도 사실 2차 전지도 하지만 반도체 기업이기도 합니다. 태성이 오늘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보였죠. 지난주 금요일 시간에 하한가 갔어요. 급락을 보였습니다. 왜냐면 1,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유증을 발표를 했어요. 이것도 역시 금요일 올빼미 공시였습니다. 야, 배신감이 느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오늘 했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주가는 이렇게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7천억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서 7천억이지. 제가 이거 태성을 처음 추천드릴 때 저희 회원분들한테 추천드릴 때 4천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5배가 오른 거죠. 7천억이라는 지금의 주가 자체도 저는 거품이 상당히 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껴있는 상태에서 유증을 때리면 거품이 낀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예요. 더 증자를 하게 되는 거라고. 거품이 가시고 나서 자기 적정 가격을 찾아서 유증을 해야 되는데 거품이 있는 채로 유증을 하면 유증 단가가 적정가가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곤혹스럽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오히려 상승 마감했습니다. 저는 오늘의 주인공이 오히려 태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멋지게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요런 기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시설 투자의 실탄 확보. 자, 이 얘기만 보면 뭐냐면 앞으로 성장을 위해서 유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증자엔 긍정적인 유증과 부정적인 유증이 있는데 성장을 위한, 빚을 갚기 위한, 지금 그러니까 부채 상환이 가장 최악이고 운영비 이런 걸 조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유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성장을 위해서 이런 그 시설 투자를 위해서 실탄을 확보했다라는 것은 성장이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태성의 유증이 앞으로 성장의 발판이 되겠네 이런 쪽으로 더 긍정적으로 홍보가 된 거잖아요. IR 담당자가 정말 잘한 겁니다. 뭐 이런 대부분 IR 담당자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증을 했을 때 긍정적인 유증이라면 이 긍정적인 부분을 계속 홍보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유증이 꼭 나쁜 것만 아니다. 주주 가치가 희석되지만 단기적으로 희석되면서 성장성이 더 부각될 거다. 이렇게 인식이 되도록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올빼미 공시 안 좋고 대규모 유증 안 좋죠.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그대로 박살나면 주주들에겐 더욱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박살나지 않게끔 해주려면 이러한 홍보 기사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잘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긍정적인 측면을. 자, 그래서 오늘 태성의 주가는 추세를 깨지 않고요. 시간에 하한가 갔으면 마이너스 한 20% 정도는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죠. 그래 추세를 좀 지켰습니다. 얼마 전 이수페타시스랑은 상당히 비교가 되죠. 그대로 이렇게 그냥 박살이 나버렸는데 얘는 제2호 인수를 위해서잖아. 좀 홍보를 좀 알려주거나 방식을 취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죠. 태성은 멋지게 지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태성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태성의 주가가 앞으로 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태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잘 봐야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크릿 종목은 아까 살짝 설명드린 대로 아쉽네 이거. 내일 이거 상승 자리인데요. 나노팀 내일 매수 기회를 안 줄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종목이 좀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우주항공, 우주산업 관련주들도 이 순환매 안에 껴있으니까 나노팀 내일 좀 잘 봐야 되겠고, 나노팀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면 내일 오히려 차이 커뮤니케이션이 매수 기회를 한번 더 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수익 실현을 했고요. 고가권 13%,
하락 6%, 거의 하루에 20% 변동폭인데 내일 10,000원 초반대까지, 10,000원 중반대까지 받쳐놓고 한번 매수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좀 지금 시장은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 다양한 섹터들로 정말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어요. 빠르게 돌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들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의 영역에 있습니다. 이런 시간의 영역 혼자서 보게 되면 오른 다음에 상승한 걸 다 오른 다음에 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빨리 올랐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대신 제가 봐드리는 겁니다. 저처럼 대신 이 시세를 봐주고 흐름을 보면서 전략을 설정할 사람이 필요해요. 일종의 참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가 계시고 이 주식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 싸움을 해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빠른 순환매에서 어떤 전략을 수립할지, 내가 지금 본업 때문에 주식시장을 매번 볼 수가 없는데 이 순환매를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좀 수익을 올리고 싶다, 잠깐 짬내서 매매한 시간이 있다면 김영대표 고급방 가입하셔서 제 리딩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순환매들 정리를 해서 어느 구간에선 뭘 해야 되는지를 다 그때그때 문자 리딩으로 매수 매도 사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가입하셔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 12월 첫날 하락장이었지만, 특히나 오늘 시가 대비해서는 굉장히 큰 하락장이었지만 저희 방은, 특히 고급방은 오늘 세 종목 수익 실현했고 종목들 거의 대부분 흐름 좋습니다. 안 좋은 종목 흐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오늘 수익을 본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단가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교체 매매를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순환매에 동참해서 현재 움직이는 종목들을 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물론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의 순환매 장세 잘 활용하셔서 멋진 수익, 좋은 수익 올려서 2024년 마지막 달 마무리 잘 해보시기 바라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리딩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고급방 가입하셔서 제 리딩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내일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남은 시간 푹 쉬시고 내일 화요일장, 사실 이제 하루하루가 되게 좀 저는 즐겁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재밌는 장세들입니다. 내일도 파이팅하고 내일도 좋은 수익 올리기 위해서 오늘 푹 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